안녕하세요. 컨텐츠 융합 디자인 담당 교수 강은정입니다. 이 과목을 수강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업은요, 컨텐츠 융합 디자인이라고 하는 수업을 과연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제1강 웹 기획이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은요. 1번 오리엔테이션, 자, 2번, 3번에 해당하는 웹사이트란 웹기획이란 이 내용은 학습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학습 정리 요렇게 그 세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차시부터는요.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날 배운 학습 개요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번, 3번에 해당하는 학습 내용, 그리고 4번에 해당하는 학습 정리,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만 그 이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수업 전체에 대한 개요로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내용, 학습 정리, 이런 순서로 그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융합 디자인 수업은 어떤 수업일까요? 자, 여러분들 줄여서 말하는 거 자주 하시죠? 콘텐츠 융합 디자인은 컨융디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그 컨텐츠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죠. 컨텐츠라는 것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의 집합체로서 담는 그릇을 전제로 한 내용물을 의미한다라는 정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따로 검색을 하셔서 용어 정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어떤 그릇, 어떤 미디어에 담느냐, 바로 웹이라고 하는 미디어에 담는 그런 컨텐츠를 우리가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컨텐츠 융합 디자인, 컨융디 수업은요, 웹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웹이라고 하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여러 미디어가 있는데 그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다 컨텐츠예요. 그런데 이번 수업에서는 그 웹이라고 하는 미디어에 그 담는 그런 내용물, 그 컨텐츠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컨텐츠를 정보 구조화, 그리고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서 웹사이트 기획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웹사이트 기획을 해보시고 그 기획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바로 콘융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일단은 웹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웹이라고 하는 미디어에 담을 수 있는 컨텐츠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미디어에서 잘 녹여내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기획 제작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어떤 내용들로 수업을 진행을 할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웹 컨텐츠의 제작 프로세스를 익힌다. 일단은요, 그 웹 컨텐츠를 사이트로 기획을 해서 제작을 하는 그 프로세스,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만드느냐, 그 프로세스를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프로세스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단계적으로 웹 기획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에 그 웹 제작 프로세스를 배우는 시간이 바로 다음 차시에 준비되어 있고요. 자, 2번 보시면 웹 제작 전체적인 업무 범위를 파악한다. 자, 웹 제작을 할 때에는 어떤 업무들이 필요로 하는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 범위들을 파악하시고 그 업무들을 실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체계적인 웹사이트 기획과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번 수업은 웹사이트 기획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실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웹사이트를 기획하고 설계를 하는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적인 실습은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획에 관련된 이론이나 뭐 단계적인 그런 내용들은 그 온라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4번 보실까요? 기획한 웹 콘텐츠를 디자인해보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해본다. 자, 기획만 하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이트를 구현해보는, 뭐 실제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래밍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디자인 학부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나오고 그 디자인을 사용자가 그 사이트를 둘러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하이퍼 텍스트를 걸어두는 정도까지, 그래서 그런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해보는 그런 그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학습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웹사이트란 무엇인가? 우리가 담는 미디어가 바로 웹사이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웹사이트, 이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컨텐츠를 잘 기획할 수 없겠죠. 웹사이트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웹사이트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하루에 그 웹사이트를 저는 뭐 쳐다도 안 봐요 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로든 아니면 PC를 통해서 지금 이 온라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셨을 겁니다. 자, 웹사이트는 다 알아요. 하지만 이 웹사이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드는 건지 그거를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확하게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않아도 뭐 웹사이트 기획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자, 이 원리를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히스토리에 의해서 이 웹사이트라는 것이 만들어졌구나. 그렇다면 이 웹사이트는 이러한 경우 더 필요로 하겠구나. 어떤 장점이라던가 단점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렇다면 그 웹사이트의 어떤 장점을 더 부각할 수 있는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요 조금 어려운 용어도 나오고 골치 아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리를 이해를 한 후 응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의 기본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웹서버에 정보를 저장해 놓은 집합체다라는 설명이 있네요. 자, 밑에 있는 설명을 볼까요? 웹정보는 웹서버라고 하는 컴퓨터 내에서 하이퍼텍스트 형식으로 작성되어 웹사이트 단위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웹 정보라고 하는 정보가 뭐 컨텐츠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컨텐츠가 웹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정보는 웹사이트 단위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웹 서버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예요. 그리고 내가 보는 컴퓨터도 있어요. 내가 보는 컴퓨터가 그 웹서버에 있는 그 웹사이트를 불러와서 내 컴퓨터에서 보게 되는 그런 원리죠. 단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웹서버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터넷에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내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정보를
접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 없어도. 예, 그게 바로 웹 정보고 웹 정보는 그렇게 웹사이트 단위로 관리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웹사이트는요, 하이퍼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기존의 미디어,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이라던가 이런 일방향적인 그런 미디어들은요, 그냥 내가 그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방식으로만 정보를 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웹사이트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이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형태 자체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화면에 있는 정보를 보다가 중간에 모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 용어를 클릭했더니 그 용어에 대한 정의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볼 수 있는 페이지,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용어를 공부를 하고 다시 내가 공부하던 페이지로 다시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서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개념. 그것이 바로 하이퍼텍스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웹사이트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자의 의지대로 이동을 해서 사이트를 뭐 서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비게이션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세 번째 그 단락을 한번 보시면은요.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HTML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작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웹페이지는 HTML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이퍼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언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사이트를 구현을 해 주실 때 이 HTML로 만들어 주셔야지만 웹서버에 올리시고 그리고 그 사이트가 내 PC에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내 PC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각 그 내가 연결해 놓은 링크해 놓은 부분에 페이지 이동을 해서 그 하이퍼 텍스트도 생성을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단락 보시면은요. 웹서버에 접속 후 특정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 검색 및 쇼핑, 음악 듣기, 은행 업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내용이 바로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컨텐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여기서 설명을 해 놓은 것 같네요. 예. 자, 다섯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요. 클라이언트와 웹서버 통신 프로토콜은 하이퍼텍스트 전송 규약 HTTP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거 아닌가요? HTTP? 예, 사이트 주소를 쓰시기 전에 http 땡땡 슬러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하고 웹 브라우저에서 사이트로 접속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이퍼텍스트 전송 규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앞에 내용을 요약을 해드려 볼게요. 자, 서버가 있고요.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자, 서버 PC, 클라이언트 P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내가 보는 PC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서버 PC는요. 그 웹사이트 정보가 들어가 있는 PC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얘네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사이트겠죠. 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이 사이트를 보겠습니다 하고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HTTP를 통해서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사이트 주소를 브라우저에 입력을 한 후 나 이 사이트를 볼 거예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서버 PC에서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사이트를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PC에서 그 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전송되는 정보를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웹 기획이란, 자,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실습 내용이 웹 기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웹 기획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일단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웹 기획의 의미. 자, 일단 기획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이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리 해야 하는 일이다. 자, 이것과 비슷한 말로는 계획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은 계획을 짜죠. 하지만 기획이라는 것은요, 계획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계획은 미리 준비를 하는 차원이라면 기획이라는 것은 무언가 다른 것을 미리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이 끝난 후에 그 기획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죠. 자, 기획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리 해야 하는 일이라면 웹 기획이란 무엇인가? 자, 웹 기획이라는 것은 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웹 기획에도요, 두 가지 의미로 좀 나누실 수 있어요. 크게 보는 거시적 웹 기획과 작게 보는 미시적 웹 기획이 있습니다. 거시적 웹 기획을 보시면은요, 웹 비즈니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다. 자, 예전에는요, 웹사이트를 하나 만드는 일 자체가 사이트를 그냥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를 만드는 일 자체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수익 모델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죠. 자, 그렇게 비즈니스와 연결해서 기획하는 것들을 이제 거시적인 웹 기획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시적인 웹 기획, 정말 작은 부분의 웹 기획은 어떤 것이냐, 사이트 구조를 설계하는 등의 구체적인 업무, 정말로 그 실제적인 실무적인 그런 일이죠. 웹을 기획하는 실무적인 일. 예를 들어서 구조를 설계하고 내비게이션을 설계하고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화면 그 설계를 하는 그런 업무들을 미시적인 웹 기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 기획자란 누구를 얘기할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시적인 웹 기획 관점에서 보면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하여 웹사이트를 기획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아마 미시적인 웹 기획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으로 웹 기획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기획은 인터넷 사이트 구조 및 컨텐츠를 기획하는 것이다. 자, 미시적인 웹 기획의 설명이 되어 있네요. 사이트를 좀 크게 구분을 해보면요, 단순하게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여주기식의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기업의 웹사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분류로 크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단순 홍보용 인터넷 사이트 부분을 보시면은요, 웹 기획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사이트 디자인과 자료 배치 정도만 기획을 하고, 자, 기업에서 원하는 형태로 보기 좋고 사용하기 편하거나 홍보에 적합한 디자인을 기획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대부분 이런 단순 홍보용 인터넷 사이트는요, 비주얼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한다던가 아니면 뭐 결제를 한다던가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다던가 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 기업의 이미지가 더 좋아 보이게 한다던가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살펴준다던가 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이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자료 배치 뭐 보기 그 편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이미지가 제대로 잘 표현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기획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수익을 위한 기업의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적으로 수익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뭐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방문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마케팅적인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사용자가 그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사용자 편의성이라던가 접근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수익을 끌어올려 줄 수 있어야만 하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기획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살펴본 그런 단순 홍보용 인터넷 사이트의 기획은 상당히 뭐 단편적인 그런 보여주기식의 어떤 기획적인 부분이 필요로 하지만 이런 수익을 위한 기업의 웹사이트는 상당히 많은 부분, 마케팅적인 부분, 비즈니스적인 부분,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적인 부분, 또 디자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아무리 뭐 수익을 위한 그런 웹사이트라고 하지만 사용자들은 어떤 자신의 경험, UX적인 부분이죠. 자신의 경험이 좋아야지만 그 사이트를 들어가지. 디자인이 뭐 너무 이상해. 내가 원하는 취향이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더 좋은 사이트, 더 디자인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정말 좋은 그런 서비스들을 갖추고 있는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디자인이 뭐 내 취향이 아닌데 그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정말 기획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유추해 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웹 기획은요, 그 논리적인 전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획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관대로 기획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객관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이런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웹 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 8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웹 기획을 하는 웹 기획자는 어떤 사람이 잘 할 수 있을까? 웹 기획자의 기본적인 요건 8가지. 자, 첫 번째입니다. 웹사이트 목적 및 전략을 위한 정보 수집 능력.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야 합니다. 이러한 그 정보 수집 능력은요. 웹사이트 목적이라던가 전략 또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어요. 이러한 목적, 전략, 방향성은 웹 기획 전반에 있어서 지침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문제점 파악과 개선한 제시 능력. 자,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점 발견 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파악하고 웹 디자이너와 웹 프로그래머에게 전달해서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자, 문제점만 막 발견을 해서 야, 이거 이상해, 이거 이상해, 이거 고쳐야 돼 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선안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 파악 플러스 개선안 제시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잘 만들어진 사이트를 더 잘 되게 만드는 운영 기획 능력. 자, 사이트를 다 완성을 해놓고 자, 사이트를 다 만들었으니까 웹 기획자가 할 일은 끝이 났습니다.
아니고요. 사이트를 다 만들어서 런칭을 했어요. 그러면 사이트가 잘 돌아가는지, 뭐 사용자들은 불편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사이트를 더 좋은 사이트로 만들기 위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자, 잘 만들어진 사이트가 사람들이 마구 찾는 그런 사이트는 아니에요. 잘 운영을 해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이트를 만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잘 운영하는 능력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컨텐츠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는 업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웹사이트 방문 고객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요, 프로젝트 관리 능력입니다. 사이트를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 관리를 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웹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웹 기획자가 프로젝트 관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웹 시스템을 담당하여 운영하고 기획하는 담당자의 경우 웹 기획자의 업무에 프로젝트 관리의 업무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 영역에는요, 통합 관리, 범위 관리, 일정 관리, 품질 관리, 인력 관리, 의사소통 관리, 위험 관리 등 그런 영역들이 존재를 하고 모든 사항을 제대로 컨트롤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웹 기획자로서 경력을 쌓으면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뭐 웹 기획자가 프로젝트 관리자다라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웹 기획자가 프로젝트 관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개발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와의 커뮤니케이션, 타 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같은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웹 기획자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그 전에도 뭐 웹 기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획된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작자가 되는 디자이너라던가 프로그래머와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한 기획을 제대로 구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한 기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 기획대로 나와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웹 에이전시 같은 그런 제작 업체의 기획자라면 어떤 고객이 있을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사와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줘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획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생각하는 합일점을 잘 찾아줘야 되고 협상을 잘 해야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벤치마킹 능력이 있습니다. 사이트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사이트들을 벤치마킹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그 타 사이트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비교 분석을 해야 되지만 UI, UX적인 관점들도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UI라고 하는 것들은 뭐 남의 사이트를 베낀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UI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내가 사용자들이 어색하지 않게 학습 없이도 그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 뭐 오리엔테이션과 뭐 그 웹사이트, 웹 기획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때까지 그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이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리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기획과 계획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드는 거, 그런 개념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웹 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 8가지. 정보 수집 능력, 문제점 파악과 개선한 제시 능력, 운영 기획 능력, 프로젝트 관리 능력,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벤치마킹 능력, 트렌드를 읽는 눈, 디지털 마인드. 이렇게 8가지 능력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자, 다음 차시에는요. 웹 프로젝트 프로세스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